오늘은 하롱베이 크루즈를 타는 날입니다. 간단하게 아침 먹을게요. 어제 아침 먹을 때 직원에게 스와다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걸 기억하고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세상 또 감동했습니다. 베트남 하롱베이 혼자 여행 미리 보기. 저는 피닉스 크루즈 1박 2일 일정으로 KK대에서 예약했습니다. 대부분 당일치기로 가시는데 전 일몰과 일출을 보고 싶었고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고 싶어서 숙박이 포함된 일정으로 택했어요. 1박 2일 동안 점심, 저녁, 간단한 아침, 또 점심까지 4끼 포함이고요. 숙박과 가이드 투어 옵션까지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냐고요? 2인 1실 묵을 경우 1인에 10만원. 엄청 괜찮은 가격이죠. 저는 혼자 가서 싱글룸을 묵었던지라 남들 2배 가격이었지만 괜찮았어요.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시간이었거든요. 하노이 여행을 조금 여유롭게 계획하신 분들은 1박 2일 일정 진심 추천드립니다. 다시 시간대별로 하롱베이 여행 해볼까요? 어제 저녁 왓츠앱으로 크루즈 담당자에게 연락받았어요. 호텔로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픽업을 올 테니 기다리라고. 그렇지만 성격 급한 한국 사람은 참지 않고 8시 5분부터 기다립니다. 물론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아요. 어디서 오나 지켜봐야 하니까요. 일요일이라 차가 막혀서 8시 반쯤 픽업되고요. 다른 친구들까지 모두 픽업하니 9시 반경 되었어요. 가이드분이 픽업부터 드랍까지 1박 2일 모두 함께해요. 모든 일정은 당연히 영어로 진행됩니다. 네, 어제 쿠킹 클래스부터 오늘 크루즈 투어까지 뜻밖의 어학연수 연속이죠. 저를 포함해 총 19명을 픽업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 어찌나 사교적인지 MBTI EE 같더라고요. 극한의 아이아이아이아이. 저는 아주 짜릿한 1박 2일을 보냈답니다. 하노이에서 하롱베이까지 신고속도로 타고도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린대요. 중간에 휴게소도 들러줬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도 팔고 화장실도 있었고요. 화장실 그럭저럭 괜찮은데 모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했고요. 크루즈는 12시 체크인, 아직 11시 반이라 진주 농장 먼저 들린대요. 패키지 여행에 빠질 수 없는 쇼핑인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휴게소 개념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화장실과 에어컨이 있으니까요. 진주는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에어컨이 나오는 큰 실내. 좋군요. 버스 타고 다시 선착장으로 이동했어요. 이 미니배에 타고 크루즈로 갈 거예요. 선착장 주변은 물이 얕아서 크루즈가 못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미니배는 1박 2일 내내 함께 다녀요. 이리저리 투어할 때 데려다 줄 거예요. 크루즈 도착. 웰컴티 마시면서 하롱베이 둘러보기. 솔직히 이때까지 현실감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본 적 없는 세상의 풍경인지라 좀 꿈꾸는 듯하고 몽롱했달까요? 잠이 덜 깨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아주 잠시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제 방으로 가볼게요. 1박 2일이나 당일치기나 코스나 투어는 거의 비슷한데요. 좀 더 여유롭게 즐기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은 일생에 딱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하던데 이왕이면 그 딱 한 번을 가장 편하게 가장 좋게 누리고 싶었거든요. 한국 분들 많이 이용하는 당일치기 투어는 좀 편하겠지만 귀가 좀 불편하고 몸과 마음이 편한 1박 2일을 택했습니다. 짜란, 이 객실이 제가 머물 곳이에요. 와, 하롱베이 한가운데에서 하룻밤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렇지만 혼자 이렇게 크고 좋은 방이라니 좀 외롭고 신나네요. TV나 냉장고 같은 시설은 없어요. 뭐 필요 없기도 하고요. 24인치 캐리어를 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꽤 넉넉하고 욕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좋죠? 나흘 만에 객실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제가 예약한 하롱베이 피닉스 크루즈는 3, 4성급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더 럭셔리한 크루즈도 있는데요. 조금 급 올라가면 가격이 3, 4배로 비싸집니다. 뭐 선택은 셀프죠. 점심 먹으러 갈까요? 하롱베이 피닉스 크루즈의 식사는 현지식으로 제공돼요. 뷔페식 아니고 테이블당 음식이 코스처럼 제공되고 덜어 먹는 식이에요. 가짜는 거 여러 가지 주는 것보다 제대로 된 거 딱딱 줘서 좋았어요. 음식도 무척이나 맛있었고요. 저는 현지식을 엄청 잘 먹는 사람인데요. 동남아 바질, 민트, 허브를 못 먹는다면 아주 약간 중간중간 눈에 띄는 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급자라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고수팍, 바질팍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은은한 정도. 어차피 100%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투어니까요. 식사는 포함인데요. 물 포함 음료는 별도예요. 이따 투어 갈 때 물 필요하니까 한 병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15,000동. 크루즈임에도 꽤 괜찮죠? 식사 후에는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크루즈 맨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유롭게 쉬거나 놀거나 하면 됩니다. 햇빛 좋아하는 서양 친구들은 광합성 하며 누워있고 눈이 부신 저는 그늘에 앉아 하롱베이의 그림 같은 풍경을 바라봅니다. 좋네요. 극한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아무 말 하지 않고 멍하니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간. 이렇게 잠시 충전을 했고요. 이제 투어를 떠나볼게요. 하롱베이 크루즈는 하롱베이를 배 위에서만 감상하는 유람선 아니고 하롱베이 일대 이곳저곳을 내려서 둘러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부분 회사 프로그램은 비슷한데 투어를 참가하면 비용이 추가되느냐 포함되느냐 정도의 차이예요. 하롱베이 피닉스 크루즈는 모두 추가 비용 없이 포함입니다. 첫 번째 투어는 성숲섬. 우리를 픽업했던 가이드는 모든 관광지 투어도 함께 해줘요. 엄청나게 유창한 영어로 동굴과 이 섬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스몰 토크만으로도 귀에 피가 나는데 동굴 설명 들어가면 살짝 힘들었습니다. 공부되고 좋네요. 아하하. 동굴은 규모가 엄청나요.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만큼 계단도 좀 많은 편이에요. 다음에 갈 티탑섬도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 계단도 힘든 편이라 무릎이 좋지 않은 저는 미리 방에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수선 떨 만큼 힘들진 않고 20분 정도 가볍게 오르내리면서 투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팀으로 다니는 거다 보니까 혼자 온 저를 크루즈 팀이 엄청 챙겨줬어요. 저는 성소섬에서만 사진 찍어줄까를 10번 이상 들었습니다. 이런 스윗한 글로벌 이들 같은. 괜찮아요. 전 고프로가 찍어주니까요. 사실 누군가 앞에서 포즈 취하는 거 너무 쑥스러워요. 포즈와 사진은 셀프로 할게요, 친구들. 혹시 계단 싫다, 동굴 안 본다 라면 크루즈에서 휴식 취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쁘니까 꼭 오세요. 다음은 티탑섬. 여기서는 해변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전망대에 올라가 하롱베이 전경을 내려다볼 수도 있어요. 자유시간은 1시간가량 주어집니다. 제가 방문했던 3월에는 선선해서 수영하긴 좀 추웠어요. 어차피 저는 다낭과 호이안 일정을 엄청나게 여유롭게 계획했기 때문에 수영은 거기서 하면 되는지라 하롱베이에서는 수영하지 않을 거예요. 당일치기로 오더라도 여기서 자유시간은 주어지는데요. 문제는 샤워를 못하고 하노이로 가야 한다는 거죠. 편도 2시간 반 이상을 좀 찝찝하게 가야 하는 문제가 있죠. 가볍게 샤워할 수 있는 유료 공간이 있긴 했습니다. 수영 안 하고 뭐 할 거냐? 전망대 덕분인 저는 당연히 전망대로 오릅니다. 중간 포인트가 있고 꼭대기가 있는데 꼭대기까지는 많이 가팔라서 가이드분이 추천하지 않으셨어요. 왕복 25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미들 포인트까지 갔는데 와 다리가 후들후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같은 크루즈를 타는 글로벌 이 친구들 만났는데 같이 올라가자 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했더니 아니야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저를 북돋아 주더라고요. 그 옆에 처음 본 글로벌 이 친구들도 덩달아서 그래 넌 할 수 있어를 외치며 뭔가 전 세계 응원이 원기옥처럼 모이려고 해서 그들을 빨리 올려보냈습니다. 친구들 난 틀렸어. 먼저 가. 그들에게 길을 뺏겼지만 오르지 않을 순 없죠. 빠르고 급하게 4발로 계단을 올라 만난 전망대. 예쁘긴 한데요. 나무에 가려져서 좀 아쉬운 것들이 많았어요. 베트남 와서 처음으로 땀을 흘려보네요. 그런데 먼저 와있던 글로벌 이 친구들이 저를 발견하곤 감동에 차서 너 해냈구나 하이파이브 하길래 얼떨결에 하이파이브를 내어줬고요. 재밌네요. 저 기빨린 거 아니고 힘든 거 아니고 진짜 재밌었어요. 후들후들 떨면서 내려오니 아주 약간 시간이 남아서 두리번 해봤습니다. 이 추위에도 많은 친구들은 수영을 하네요. 일요일이지만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셨어요. 대체 많은 편은 어느 정도였을지 무서워지네요. 청량하고 예뻤던 티탑
탑섬의 바다는 뒤로 하고 오늘 여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몰때에는 해피아워가 진행되어 차나 커피, 과일이 무료로 제공되고 칵테일은 1+1으로 마실 수 있어요. 지금 술 마셨다가는 저녁도 못 먹고 뻗을 것 같아서 가볍게 과일과 차로 떨어진 당을 채웠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이 껴서 아쉽게 차르르한 일몰은 보지 못했어요. 아주 잠깐 하늘이 붉어진 후 구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찰나였지만 꽤 멋있어서 행복했어요. 수영이던 하이킹이던 모두가 힘들었으니 정비를 위해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아예 싹 씻고 저녁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럼 들어와서 또 세수하고 이따 가야 되니까 그냥 잠시 제 전원을 끄기로 했어요. 저 살아있습니다. 오늘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묻는다면 오늘 픽업인 8시까지 맞춰서 일어나 밥 먹고 짐 싸느라 6시 일어났고요. 못 일어날까봐 두근두근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거기에 하이킹을 가장한 동물 등산, 전망대 등산 2번 때렸더니 몹시 힘드네요. 정신 차리고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진짜 얼빠져 있었나봐요. 같이 밥 먹는 친구들이 계속 괜찮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저 원래 이래요. 오늘 저녁은 맥주 한 잔 곁들이고 기절 한번 해볼까요? 하롱 비어가 있어서 그걸 주문하고 싶었는데 품절. 아쉽지만 아직 못 먹어본 사이공 비어를 시켰어요. 같이 식사한 테이블엔 덴마크에서 온 할머님 2분과 캐나다에서 온 여자친구 2분이 함께 했는데요. 모두 여행을 좋아하고 세계 각국의 경험이 많아 도란도란 여행 정보를 나누기 재밌더라고요. 물론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긴 하지만요. 할머니 분들은 젊었을 때 버스로 미국을 횡단하셨대요. 진짜 멋있죠. 무릎이 안 좋으셔서 계단을 거의 못 다니시는데 열정만큼은 저 못지않은 청춘이셨어요. 저도 무릎이 나가고 어깨가 빠질 때까지 여행해 볼 테니 그때도 여러분 저랑 같이 영상 봐주셔야 해요. 저녁 식사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다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으니까 먹었거든요. 이 집 하롱베이 맛집이네요. 식사가 마무리되면 오징어 낚시를 해볼 수도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살더라도 동족을 해칠 순 없으니 낚시는 패스하겠습니다. 밤에 보는 하롱베이 모습. 당일치기로 다녀왔다면 볼 수 없었겠죠. 몽환적인 밤 풍경 보고 사진과 영상 백업해두고 저는 이만 잘게요. 안녕.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출이 보일 거라 했는데 요새 계속 안개가 끼어서 일출이 보일지 말지라고 하셨어요. 일단 알람 맞추고 커튼 열어서 해가 안 뜨면 다시 자라고 하셨는데 해가 안 떴네요. 이왕 일어난 김에 씻고 짐 정리를 해볼까요? 오전 7시에 아침 식사를 주고 40분에 투어를 갑니다. 아침은 좀 간단하게 진행돼요. 오믈렛이나 계란 후라이, 닭고기 국수, 빵, 물, 주스, 커피 혹은 티 이 정도. 점심을 11시 이전에 먹어서 대충 먹어도 돼요. 그리하여 대충 먹었고요. 루온 동굴 보러 갈 거예요. 이곳은 카야킹을 하거나 뱀부보트를 타거나 선택 가능해요. 카야킹은 셀프로 이리저리 운전하는 거, 뱀부보트는 전문 운전자가 따로 있어서 타기만 하면 되는 거. 카약은 하체가 거의 젖을 거라 수영복 입고 맨발로 타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의 선택은 무조건 뱀부보트입니다. 아침이고 날이 흐려 진짜 추웠거든요. 경량 패딩도 가능한 날씨여서 젖는 건 용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카약을 운전한다. 너무 무서워요. 제 생명과 옷은 전문가에게 맡길게요. 일부 투어에서 카약을 유료 옵션으로 받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선택이었습니다. 한 바퀴 쓱 둘러보는데요. 원숭이 서식지가 있어서 원숭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원숭이를 무서워합니다. 원래 4발 달린 동물은 다 귀여웠는데 발리 우붓 몽키 포레스트에서 원숭이가 사진 찍는 관광객 카메라를 풀스윙으로 후려치는 걸 본 이후에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강아지도 좋아하는데 무서워해요. 들개한테 웡, 으르렁 몇 번 들었더니 작은 강아지도 무섭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많은데 혼자 여행 참 잘 다니죠.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루온 동굴은 자연의 신비신비 그 자체였어요. 이제서야 조금 이 새로운 세상이 와닿더라고요. 무려 하루나 걸렸습니다. 하롱베이는 일생에 한 번이면 된다고들 하던데 저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같은 풍경이더라도 같은 식사라도 같은 투어라도 봐도 좋은 것들 가득이라 시간도 돈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 하노이 여행을 계획할 때 하롱베이를 갈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왕복 시간만 5시간에다가 사진에서 늘 보던 풍경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모습을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있기라도 할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노이 오신다면 하롱베이 꼭 오세요. 이왕이면 보다 여유롭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1박 2일 이상이면 더 좋고요. 제가 경험했던 별천지를 여러분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원동굴 투어가 끝나고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약 1시간가량 여유가 됐는데요. 이때 짐을 쌀 걸 그랬어요. 그럼 1시간 더 잘 수 있었는데 말이죠. 아침에 오들오들 떨었더니 체력이 더 떨어져서 저는 잠시 이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1박 2일 크루즈의 참 즐거움, 이 멋진 풍경을 내 방에서 오롯이 감상할 수 있다는 점. 정신 차리고 짐 밖으로 내놓고 체크아웃. 체크아웃은 뭐 별거 없고요. 열쇠 반납하고 머무는 동안 시켜 먹었던 음료값 계산하면 됩니다. 저는 물 15,000동, 맥주 40,000동을 계산했어요. 오전 11시 안팎으로 점심 식사가 제공되고 그 이후로 하노이로 돌아가는 일정인데요. 승착장까지 가는 길에 또 이래저래 유명한 섬과 바위들을 소개해주세요. 20만 동 뒷면에 새겨진 요 바위도 보았고요. 이 바위를 찍으러 나갔다가 복도에서 최강 222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이 친구가 어제 팁톱섬에서 저한테 할 수 있다고 계속 말하고 너 사진 찍어줄까 계속 말하던 친구예요. 그리고 스몰토크 지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10년 넘는 직장 생활을 하며 갈고 닦아온 자본주의형 이 영혼이 잠시 들어와서 1박 2일을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남은 10일 동안은 무건수행 할 거예요. 그 친구들과 나눈 시간들을 영상으로 남기진 않았어요. 제가 영상을 찍었다면 그들에게 영상에 너의 모습을 내보내도 될까 물어봐야 하고, 그러면 또 너 유튜브 하니 주소 좀 알려줘, 내 얼굴은 언제 올라가, 나 링크 좀 보내줘 하면서 이래저래 힘든 날의 연속일 테니 그들과의 추억은 이렇게 썰로 풀면서 마음속에 담아둘게요. 제가 더 자본주의형 이가 되고 대범해지면 그때의 글로벌 이들과 나눈 여행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번 생에 가능할까요? 아주 자그마한 이벤트로 쿠킹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이틀 전에도 배웠던 그거, 딥프라이드 스프링롤, 램 만드는 건데요. 속재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똘똘 많은 것만 체험입니다. 저는 이미 해봤던 거라 사진 찍고 있으니까 또 친절한 이 친구들이 같이 할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나 이틀 전에 쿠킹 클래스 다녀왔다고 말해줬어요. 참으로 스윗한 친구들입니다. 크루즈에서 마지막 일정, 밥 먹을게요. 점심은 또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게 다 같이 나눠 먹는 거라 사진과 영상을 거의 못 찍었어요. 아직은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지지 않게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11시 45분쯤 하선했고요. 안녕 하롱베이, 언젠가 또 만나자.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화장실도 다녀오고요. 우리는 하노이로 향합니다. 저는 사파 가는 버스 사무소에 내리느라 가장 먼저 하차했는데요. 모두와 인사를 나누고 테이크케어를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찡하니 따뜻하더라고요. 이렇게 1박 2일 꿈 같았던 하롱베이 크루즈 여행이 끝났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여행이 이렇게 재밌고 신나고 짜릿한 거였지 오랜만에 느꼈어요. 아마 이 영상은 제가 가장 많이 돌려볼 것 같아요.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더 행복한 여행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들 즐거운 시간만 가득하세요. 안녕!